안녕하십니까. 월간 전통의학 유튜브 방송 건강직설TV입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암, 고혈압, 당뇨 등 각종 몸의 이상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몸의 이상과 질병은 누가 가져다 준 게 아니라 자신이 행한 잘못된 생활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거나 과도한 욕심과 스트레스, 수면과 운동이 부족한 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몸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몸의 이상과 질병을 고치려면 병명에 집착하기보다는 잘못된 생활을 잘 고쳐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몸의 이상과 질병은 잘못된 생활을 고치라는 인체의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의식주 전반이 화학물질에 오염되어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화학물질에 오염된 인체를 정화하고 약화된 면역력을 회복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또한 화학물질로 가공하거나 기름에 튀긴 식품, 육류, 음식 등의 섭취로 산성화되어가는 몸을 살리려면 발효식품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장을 살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발효식품을 인체에 넣어주는 것은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으로 산성화된 토양에 거름을 넣어주어 토양을 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복합발효 미생물 전문 주식회사 파비스라이프 김세현 명예한의학 박사는 지난 20년간 인체 정화와 면역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암과 고혈압, 당뇨 등 각종 몸의 이상으로 고생하는 1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스스로 낫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암과 고혈압, 당뇨 등 각종 몸의 이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올바른 치유의 길을 찾지 못하고 불안감에 젖어 있는 수많은 환우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방송은 각종 몸의 이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다시 건강한 삶을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김세현 박사의 건강 강좌를 기획했습니다. 인체 정화와 면역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이 병의 고통을 벗고 건강한 삶을 찾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자에 또 면역에 관련된 그런 책을 또 출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 신종 코로나19 사태가 아주 심각한데 이에 관련된 또 면역력에 관련된 책을 내셔서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종 코로나 사태의 대처법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당황하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위생관리죠. 접촉하지 않아야 되고 또 마스크도 쓰시고 손 깨끗이 닦아야 되고 이런 것들 그건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알고 계시듯이 항생제로 그것을 제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그 현대의학적 치료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군인들이, 즉 백혈구가 걔네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우선은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크게는 두 가지의 방법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육체적으로는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고, 즉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는 잠자는 시간에 우리 몸이 충분히 회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적절한 휴식 이런 것들 해주셔야 될 테고요. 물론 운동, 햇볕 이런 거
여러분들 최소한의 법칙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옛날에 저희가 아주 옛날이라기보다도 불과 몇 년 전에 그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때도 한국인들은 생각보다 강하게 그것을 대응을 했고, 그리고 또 이겨낼 수 있었고 했던 그 중심에는 발효식품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발효식품이 어떤 건가 말하자면, 땅 속에 거름을 묻어주면 땅이 비옥해지면서 그 땅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이 지력이 회복되면서 거기에 천목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몸에도 발효가 된 것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미생물들이 살아나면서 그 미생물들이 그것을 통해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은 물론 또 그 먹이를 그 속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미생물들이 우리 인체에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내주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러한 데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그 분비해주는 물질, 그리고 또 그 우리 장내에서 우리 백혈구들이 제대로 트레이닝, 즉 훈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의 상당수, 거의 한 70% 정도가 장에서 생성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음식, 발효 음식, 그리고 또 이제 김치에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마늘, 파, 뭐 양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까이 접하시는 그런 지혜를 갖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는 마음을 평온하게 쓰는 방법,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가, 만족을 먼저 할 수 있는가, 불만하지 않고, 그랬을 때 우리 몸은 좋은 호르몬을 분비해주면서 면역을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로 이번에 발간하는 그 책은 일종의 이제 바이러스를 잡는 장내 미생물이다, 이런 어떤 그 제목으로 좀 출발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의 면역을 키워야지 되는데, 그 면역을 키워주는 중심에는 장내 미생물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또 책을 발간했고, 여러분들 그냥 막연히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우리 몸은 어떤 박테리아도 어떤 바이러스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무기 시스템을 여러 겹으로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잘 훈련시키고 여러분 몸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연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보다는 우리 스스로 힘을 기르고 면역력을 기르면은 충분히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는 그런 책도 발간하셨었는데, 예, 그 결과적으로 이제 무병장수할 수 있는, 무병백세할 수 있는 그런 또 비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쓴 책이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그랬는데요. 이제 대략 내용의 줄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병이 있고, 내가 스스로 회복시켜야 될 병이 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치료받아야 될 병, 치유돼야 될 병. 영어로는 curing, 그리고 힐링,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응급한 경우,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다쳤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데는 뭐 우리가 당연히 병원에 가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최근 같은 이런 어떤 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감염돼서 중증으로 갔을 때 우선은 우리 몸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니까 약간의 어떤 그 도움, 인공호흡이라든가 또는 바이러스를 제압시키는 항바이러스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또는 뭐 무슨 영양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병원에 가서요. 그리고 뭐 다른 전염병, 일반적으로 뭐 세균성 전염병은 우리 현대의학이 웬만큼 다 제압을 해줬죠. 그러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현대의학만 갖고 오는 우리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에는 특별히 그 어떤 항체를 형성시킬 수 있는, 즉 면역,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금방 만들어내기가 마땅치 않고 또 바이러스 자체가 계속 또 변하는 그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우리 몸이 스스로 이겨야 된다. 그게 이제 95%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제 혈액이 오염된 경우, 그래서 오염된 혈액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세포들이 그런 오염된 혈액만 갖고는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증상들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하여 고지혈로부터 시작해서 고혈압 또는 당뇨, 심지어는 뭐 이제 암에 이르기까지. 물론 그전에는 뭐 크론병 또는 베체트, 루푸스, 뭐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로 구분되어지는데, 저는 그런 이 각각의 증상별로 이름은 붙여졌지만 궁극적인 것은 혈액의 오염이라고 봐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호르몬의 부조화, 이런 것들로부터 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혈액이 오염돼서 오는 질환들은 병원에서는 응급처치는 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것들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마치 기계도 사용 매뉴얼이 있고, 그리고 또 운전에도 운전에 대한 최소한의 법칙 또는 수칙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준수해야지, 그것이 잘못돼서, 사용을 잘못해서 또는 운전을 잘못해서 오는 그런 문제를 정비소에서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실제 사용하는 주체는 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대사질환, 소위 메타보릭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고지혈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환들은 이 현대의학으로 우리를 완전히 치유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 먹을 때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약을 먹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을 먹어가면서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생활 습관, 즉 라이프 스타일이죠. 저는 책에다가 건강 10계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호흡이에요. 숨을 어떻게 쉬는가. 우리 몸의 세포들은 우리가 들여 마시는 산소를 통해서 영양과 함께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우리 소포체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에너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물론 맑은 공기가 더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을 어떻게 얼마나 마실까. 그리고 또 태양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의 에너지를 꼭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햇볕을 쬐야 되고, 그리고 운동해야 돼요.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적당한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한 휴식, 잠을 제때 자고, 그리고 이 과로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몸을 잘 보살펴 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균형을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삶이 아닌, 그래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지를 잘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운동이 좋다고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영역, 여기에서는 전 책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낙천적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이렇게 했는데 세상을 밝게 바라보고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체온을 잘 이제 유지 관리해야 됩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백혈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체온이 낮으면 백혈구가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효소가 결국은 그 백혈구를 활성화시켜 주는데 효소가 체온이 낮아졌을 때는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음식을 어떻게 언제 먹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책에 담았고요.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우리가 자동차도 수리해서 쓰고 집도 청소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인체도 우리 몸 스스로 다 모든 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못 되는 게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을 완전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어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인체 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고 또 그렇게 따라서 이렇게 인체 정화를 진행하신 분들은 놀랍게 건강이 좋아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지금 나왔죠. 그래서 모름지기 우리가 하늘이 주신 천수를 다 하시려면 하늘의 법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법칙이 그게 저는 책에다 건강 10계명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관리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누구한테 맡겨서도 안 돼요. 그래서 나한테 달려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을 더 높이고 그리고 또 지켜야 될 걸 잘 지켜서 하늘이 주신 수명을 잘 여러분 이제 이어갈 수 있게끔 되시길 바라고요. 또 건강하셔야 또 의욕도 생기고 또 하시는 일도 잘 됩니다. 그래서 좋은 힘을 잘 받아서 실제로 성취하려면 건강이 먼저 받침이 돼야 되죠. 그래서 건강하셔서 여러분께 주어진 여러 가지 행운을 최대한 잘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이루어서 행복한 그런 생을 이렇게 펼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암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이제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또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에 대한 또 해결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고혈압, 당뇨 또는 암 원치 않는 질환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재수가 없어서 걸리는 건가? 과연 본인들의 어떤 유전적인 영향, 다시 얘기하면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질환의 대부분은 다 어떤 유전적인 영향이라기보다도 본인이 그런 그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고혈압이든 또는 당뇨든 암이든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것은 거의 없다. 있어도 아주 극히 제한적이고 또 설령 그런 유전자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후성 유전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본인의 삶이 반듯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로 그런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픈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차원으로 나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혈압 이것은 왜 왔을까요? 왜 혈압이 높을까요?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돗물이 이제 흘러가는데 이제 우리가 그 수돗물을 정수해서 쓴다라고 한번 보자고요. 그랬을 때
그 물을 필요 없는 몸에 해로운 것들을 싹 걸러서 깨끗한 물만 받아 쓰려고 할 때 그냥 보통의 물 같으면은 그렇게 높은 수압이 필요하지 않는데, 만약에 거기에 기름이 껴 있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들이 많다 그러면 그걸 처음에는 그냥 보통의 압력으로 걸르다가 점점 이 정수기 필터가 막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수압을 높여야 되겠죠. 우리 혈압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피가 오염됐고 피 속에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라고 할까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물질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런 걸 걸러내다 보면 콩팥에서 압을 높이라는 그런 신호를 우리 몸에 주면 우리의 시상하부에서 그런 모든 종합적인 정보를 받아서 뇌하 수치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압을 높이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혈관 자체로 봐도 그런 오염된 물질들이 계속 흘러다니면 혈관벽에 문제가 일어나죠. 만성염증이 오거나 또는 이물질이 곧 이제 지단백들이 거기에 쌓일 수 있어요.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또는 굳어가거나 그랬을 때 압을 높일 수밖에 없는 현상. 그러면 또 심장도 부하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에서도 또 압을 또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그냥 우선 급할 때는 물론 이뇨제를 쓰거나 또는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심장에서 압박을 시키는 그런 그 힘을 약하게 하거나 이런 고혈압 약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내 몸을 내가 원래대로 돌이킬 수는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고혈압이 오면 마치 운명처럼 죽는 그날까지 혈압에 의존해서 계속해서 혈압약이 더 늘어나거나 양이 증가되거나 종류가 늘어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어떤 소위 얘기하는 부작용이라고도 하잖아요.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정말 그런 낮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죠. 고혈압 말고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뇨의 개념도 왜 당뇨가 왔을까? 왜 그 귀한 당을 소변을 통해서 그것을 배뇨를 시켜야만 될 것인가? 우리 몸에서 견딜 수 없으니까, 쓸 수 없으니까 못 쓴 거예요. 우리 피 속에 있는 그 귀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지 못하거나 들어와는데도 못 쓰거나, 그래서 노폐물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 세포에 그런 이 포도당이 들어갈 수 없는, 다시 얘기하면 인슐린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인슐린 리셉터라고 그러죠. 거기에 문제가 생겼거나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래서 왔을 때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거의 95% 정도 되는 제2형 당뇨라고 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냥 약으로 임시 변통하듯이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눈을 뜨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피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세포들이 인슐린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에너지를 우리 몸에서 이 나름대로 연소를 통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그런 때가 지금 왔어요. 그래서 물론 현대의학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부분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질환을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드렸지만, 다른 질환 거의 다 같이 큰 틀에서는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어요. 나타난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달리 했을 뿐이지 근본적인 것은 장부터 출발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나무로 말하면 뿌리부터 출발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몸에는 소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그 나무가 박혀 있는 그 뿌리가 건강해지려면 토양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우리 몸엔 장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들, 흙 속의 미생물들이 제대로 증식되고 걔네들이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시간이 지나면 천연적으로 모든
흙 위에 떨어진 그런 이 나무 이파리나 가지나 또는 동식물의 사체가 결국은 발효가 돼서 땅속으로 스며드는 건데, 그렇게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릴 때는 거름으로 발효를 미리 시켜서 땅에 묻어주는 원리와 같은 거죠. 우리 몸에도 그렇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발효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보통 때는 그냥 자연의 음식 그대로 그냥 날 것으로 또는 적당히 익혀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이미 몸이 망가진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장을 빨리 살려야 되죠. 흙을 살려내야 되듯이. 그렇듯이 우리의 장 속에 제대로 발효된 물질을 우리가 섭취해서 장 속의 환경을 바꾸고, 즉 미생물들의 균형을 잡아주고 좋은 미생물들이 지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미생물들이 꽃을 피우는, 즉 장내 플로라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장에 말하자면 꽃이 피듯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는 고혈압, 당뇨 또는 각종 난치성 대사 질환, 암에 이르기까지 이런 분들을 참 제가 많이들 만나 뵙습니다만은 거의 다 장이 안 좋아요. 변비가 있든지 설사가 있든지 불규칙한 그런 배변을,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여러 색깔도 별로 좋지 않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장내 환경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황폐화된 그런 토양을 살리면 고목나무도 다시 살아나서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원리로 우리 인체도 그렇게 해서 다시 어떻게 돼요? 젊어질 수 있고 또 건강으로 되돌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체 정화의 첫 번째 관문은 우리의 인체의 뿌리에 해당되는 장부터 살리자. 장내 미생물을 균형을 제대로 잡아주고 좋은 미생물들이 우위에 점하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요. 그래야 면역도 살아난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특히 앞으로는 정말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 미래학자들의 그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가 자연의 섭리를 다 지키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무조건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고 그냥 초조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운명처럼 그냥 누구에게 내 몸을 맡기지 마시고 내 몸 안에 있는 의사가 나를 건강하게 살리고 다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두 번째 이제 부분은 우리의 혈액을 이제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콩팥, 즉 신장의 상태를 잘 우리가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려면 장부터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조절해 줘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몸을 휴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동안 너무 지쳤어요. 특히 모든 장기 중에서도 콩팥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콩팥이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인공으로 가공된 음식 아무거나 막 먹은 거예요. 영양이 좋다고 무조건 영양이 높은 음식을 막 먹는다든지 또는 이제 너무 화학적으로 가공되어서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거, 그리고 조금만 아파도 막 약을 그냥 아주 상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복용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신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신장이 되살아나려면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절제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소화기관도 쉬게 되고 결국은 이제 콩팥에서 할 일이 좀 줄어들게 만들어져야 돼요. 특히 밤에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을 혹사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야간 작업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몸 장기가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유통기한을 설정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오장육부 전체를 지휘해주는 모든 어쩌면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역할을 해주는 그 콩팥을 우리가 되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 두 번째 관문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몸에 쌓이고 막히고 굳어가게 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그런 거죠. 그것이 기름기입니다. 그게 간에 쌓이면 간을 어떻게 돼요? 간에 쌓여서 간 담도가 막히거나 또는 간의 세포들이 이제 말하자면 굳어가게 되고, 그래서 간 경변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럼 그 다음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질환으로도 이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의 심장에 가는 이 관상동맥을 막으면 그게 협심증이고 심근경색이고, 뇌로 가는 경동맥이 막히거나 뇌 모세혈관들이 막히면 그게 결국은 중풍이 오거나 또는 치매가 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척추에 쌓이면 척추가 굳어가거나 또는 척추 협착이 오거나 관절에 쌓이면 퇴행성으로 오거나, 그것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여러 대사한 질환들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지 간 따로, 심장 따로, 척추 따로, 관절 따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친다는 거, 이거는 기계를 고치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한 기계의 조리품이 아닙니다.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혈액으로, 림프로, 신경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종합적으로 좋아지게 하려면 우리 몸에 쌓이고 막혀가는 기름기를 어떻게 제대로 무리 없이 정리할 것인가. 다시 얘기하면 골다공증이나 요요나 이런 것들을 수반시키지 않고 지방을 어떻게 완전 연소에 가깝게 태워지게 할 것인가. 이게 세 번째 관문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죠. 현대를 우리가 스트레스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네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여러분 좀 전문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이것도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서 악셀러레이터와 그리고 브레이크의 조화를 갖춰야 돼요. 때로는 악셀러레이터를 밟아서 가속을 시켜야 되고, 때로는 절제시키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됩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가속기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무조건 사고 나죠? 이거예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에 해당되는 게 그게 바로 브레이크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브레이크계의 그 어떤 그 호르몬이 우리 몸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 줘야 우리의 소화기관도 적절히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몸의 전체적인 나름대로 하모나이제이션, 즉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소화기관, 조금 전에 잠깐씩 제가 이제 피력을 했습니다만, 소화기관을 완벽하게 휴식을 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발효된, 즉 땅에다 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면서, 땅을 우리가 보통 휴경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1년, 2년 쉬게 하면서 땅을 지력을 북돋아 준다고 하죠. 그렇듯이 우리 소화기관은 일정 기간 동안 쉬게 하면서 발효된 걸 넣어주면 우리 몸도 땅이 살아나듯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런 이 발효된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적절히 섭취하면서 소화기관에 우리 이제 부담되는 것들을 넣어주지 않으면 우리 몸은 스스로 어떻게 돼요? 몸 안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가 조금 부족했을 때는 지난 2016년인가요?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오토파지 이론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했던 그런 조직들이 분해되기 시작하고, 그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변성된 잘못된 그런 세포들을 어떻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땔감이 없으면 쓰레기를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듯이 우리 몸에서 죽어가고 있고 또는 병들어가고 있고 또는 잘못되어진 그런 세포들을 다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가연소 또는 자기분해, 영어로는 오토파지 또는 오토로시스 현상이 우리 몸에 일어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비정상 세포가 다 분해돼요. 그러면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세포들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회춘 현상, 리주보네이팅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체 정화를 적절히 잘 활용하면 우리는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해 줄 수 있고, 하늘이 주신 천수를 다 누릴 수 있고, 원하시는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건강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운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왔던 운도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좋은 운을 받아들이려면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누구한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내 몸은 나한테 달렸어요. 여러분 건강하실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아플 의무라고 여러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건강해질 권리가 있고 또 그걸 주장하실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수없이 많은 이들이 저는 건강으로 회복되는 것을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지켜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또는 기타 다른 일본, 중국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확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운명이 새롭게 바뀌어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요즘 나타나는 암, 고혈압, 당뇨 요거에 대한 것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국민 건강을 위해 포괄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건강 분야의 최고의 전문 강사로 인정을 또 받고 있고 관련된 또 서적들이 교보문고를 비롯해서 베스트셀러에 지금 올라 있는 정도로 인정을 받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그런 건강 강좌라든지 건강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또 분들이 효과를 봤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누구나 아프지 않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다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인데 아픈 것에 대한 이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병약했었고 그리고 늘 위장약, 피부병약 또는 심장약 이런 것들을 상용하고 제가 살았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아프면 두려움을 갖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제가 약을 먹고 이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더 건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었고 관심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 한 50이 되면서부터 그게 지천명이라고 그러는 것 같죠? 하늘의 뜻을 깨닫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아파야만 되나? 왜 계속 약을 먹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몸에는 어떤 특정한 증상에 따라서 그 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근본적인 부분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100가지 증상의 100가지 처방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이렇게 한번 좀 저는 고뇌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이 가닥을 잡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되게 제가 많은 이들을 강의를 다니면서 만나고 또 그분들이 왜 아플까 그리고 각각의 증상별로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켜보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고혈압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는 뚱뚱해서 고혈압이 왔고 어떤 이는 날씬한데도 고혈압이 왔어요. 그럼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비만에서 그런 기름기가 쌓여서 막혀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이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호르몬에 문제가 오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굳어가게 되고 산성 체질로 가고 이러면서 이제 혈압이 오시는 그 스트레스성 혈압 이런 것들로 이제 나름대로의 축약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원인을 누가 갖고 있어요? 본인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에서 고혈압만 온 게 아니라 당뇨도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또 그것이 또 암까지 온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암이 왔으면 암세포만 어떻게 없애려고 막 이제 그게 생사에 가장 기로에 있는 것처럼 두려우니까 그럼 항암을 한다든가 또는 뭐 방사선 또는 수술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물론 필요할 때는 그렇게 가야 할지 모르나 근본적인 부분은 저는 따로따로 고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본인의 삶을 점검해 봐라. 물을 왜 적게 먹고 있는지 호흡을 어떤 이는 거꾸로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짧은 분도 계시고요. 그 어떤 이는 아예 햇볕을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죠. 운동하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는 잠을 또 제때 못 자고 또 음식도 자기 입에 맞는 음식만 자꾸 먹으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온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지 않고서 우리 건강을 논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연목구호라고 할까요? 숲에 그러니까 나무에 가서 숲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다고 합니까? 뭐 그런 것들처럼 너무 부분에 치우치거나 또는 다른 어떤 편협된 사고에 우리가 갇혀버려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떤 무슨 뭘 먹어서 무슨 병이 좋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답변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극히 부분적인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입체적으로 우리 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 십계명을 꼭 재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체온이 낮아지면 당연히 몸에 문제가 오죠. 그래서 백혈구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기도 하고 혈관이 축소되고 순환에 장애가 오고 그래서 암 환자들의 상당수는 대개 저체온 그리고 저산소증 이런 것과 함께 이제 또 그분들의 삶을 보면 잠을 제때 못 자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져 있어요. 그럼 이제 스트레스도 물론 원인이 왔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당연히 혈액이 위로 쏠리고 밑으로는 차가워져서 하체는 밑엔 차고 위는 뜨겁고 이러니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우리가 점검해 가면서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따로따로 고친다 이런 것에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그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혔다면 그것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은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급할 때는 약을 드시고 병원 가야 되죠. 그러나 근본적인 부분은 나의 삶을 돌이켜 봐야 돼요. 아까 이제 제가 인체 정화와 함께 같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론씨 병에 걸려서 정말 5년 동안 약을 먹고 기저귀를 달고 사는 젊은이가 제 책을 보고 부모님을 대동해서 상담 받으러 온 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천에 살고 있는 젊은이였었는데 대학교 2학년인데 기저귀를 달고 이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관을 또 이제 꼽아 있고요. 그래서 빼쩍 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어떻게 다시 건강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삶을 돌이켜 보게 하고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지도를 해주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 한 4개월 만에 완전히 기저귀 다 이제 없이 이제 하얀 바지도 입고 정말로 이제 여자친구도 생기고 참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가 생각이 나고요. 또 어떤 아가씨는 이 크론병만 온 게 아니라 배체트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뭐 입원하면 대학병원까지 가서 막 그 고통을 받고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저희 프로그램을 알고 부모나 언니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할머니가 손녀를 잘 타일러서 그렇게 해서 크론병과 이 배체트가 동시에 해결되는 그런 사례도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또 뭐 더 심한 정말 생사에서 죽음을 준비했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 살아나는 것들도 정말 많이 보면서 참 그 체험을 듣고 같이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 김세연이 무슨 병 고쳐주는 사람도 아니고 또 어떤 특정한 식품만 먹는다고 병이 고쳐지는 거다 이렇게 하면
너무 그것은 왜곡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먼저 점검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을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식품이 있으면 또 드시고 또 때로는 뭐 약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포괄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좀 더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서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될 때예요. 무조건 누구한테 맡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병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처럼 고치면 안 돼요. 같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생명의 유기적 결합체입니다. 정말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치유 시스템, 이건 이 세상에 어떤 화학공장, 어떤 병원 다 모아도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을 지켜주는 그런 방어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정말 자율적으로 우리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다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 되게 다 자기 제어가 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몸을 믿어야 돼요. 우리 몸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걸 한 20여 년 지켜보면서 정말 더 낮아지고 더 고개가 숙여지고 정말 하늘에서 우리 생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제 뭐 창조 또는 진화 이런 것을 같이 곁들여 생각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경외스럽다고 할까요? 이런 걸 정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냥 어쩌다 생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정말 신비스럽고 그리고 스스로 살아나요. 여러분 하루살이 보세요. 하루만 살다가는 하루살이도 여러분 스스로 방어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잡으려고 해보세요. 막 바로 도망가죠. 그렇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다들 개미 한 마리도 보세요. 그 군집해서 살아가는 사회성, 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서 특별히 교육시키고 이러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몸도 그런 정말 종합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을 다시금 여러분 상기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내 몸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공부하세요. 시간 되시면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쓴 책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수천 번의 강의와 수만 명을 만나면서 나름대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김세연의 법칙도 아니고 본래부터 있었던 하늘의 법칙이고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내가 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픈 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픈 거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무한테나 내 몸을 맡기지 마세요. 내 몸에 있는 의사, 수천 수만 명의 의사가 내 몸 안에 포진되어 있는데 그걸 안 믿고 다른 데 가서 자꾸 고쳐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고쳐요? 고맙습니다. 그간 20년간 여러 가지 박사님의 건강 강좌나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을 또 돌아보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또 자신감을 갖고 이랬는데 개략적으로 몇 분 정도가 또 그렇게 좋은 또 건강에 이렇게 희망을 갖고 다시 삶에 이렇게 되셨는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제 책에다가 뭐 몇 분씩 이래 적었지만 실제로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보죠. 왜냐면 뭐 적어도 뭐 10만 명 더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뭐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이 요즘은 이제 의사들하고 같이 많이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새로 쓰는 책에는 그 미국의 심장내과 전문의가 35년째 그 진료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인데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앞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천사도 그 테란수리가 이제 그 박사님께서 이제 같이 하시고 그러는데요. 미국도 굉장히 많이 지금 회복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중국도 꽤 많죠. 이번에 책에 중국 사례도 제가 한두 케이스 정도 넣었고요. 한국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놓고 참 말할 수 없는 게 이게 현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나름대로 또 기회가 되거나 인연이 되면 직접 또 확인하시면서 우리 인체가 그렇게 스스로 회복되는 능력이 갖고 있구나. 아주 때가 늦지만 않다면 저는 뭐 웬만한 분들은 다 건강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믿어왔고, 또 그렇게 또 지금 제가 많은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렇죠. 제가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같이들 이제 그런 분들이랑 해외여행을 가고 그러면 제가 환영사 할 때 그런 얘기 하죠. 전부 다 폐차장으로 갈 차들이 전부 고쳐가지고 여기까지 외국까지 왔다고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삶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과 불안, 그런 공포의 터널에서 빠져나온 분들이 정말 많죠. 우리 인체는 그 생명력이 대단해요. 그것을 여러 번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몸이 원하는 것만 해주면 돼요.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해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력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갖고 계셨던 이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그걸 탁 내려놓고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다가선다면 여러분의 혹시 고통받는 분이 계시다면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우리 몸을 믿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좋은 또 건강의 말씀을 해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